F1부터 자기가 접촉한 제국이랑 뭐 외계인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초반에서 여기는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F2 누르면은 뭐 상황 기록이라고 여기서 이벤트와 이상 현상, 점수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처음 보면은 지국년 시작할 때 공격적인 농업이라고 공약이 있습니다. 최소 2개 추가적인 농업지구를 건설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뭐 보상이 통합력이 주어져요. 초반에 가장 쓸데없는 공약이죠. 농업지구 2개. 통합력이 중요해졌긴 한데 이 쓸모없는 자원, 지금도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 농업지구 자원을 2개를 지으면서 약 얼마죠? 한 500, 600가량의 광물을 써가지고 시간도 219일이나 걸리고, 팝이 지금 성장 중이긴 한데 이거를 짓는다고 해서 얘네가 해서 거기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선거가 10년마다죠. 다음 선거 직전에 2개 정도 지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제 짓거나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만 지어주면은 저 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10년 뒤면은 내 자원이 좀 더 많고 할만한 그런 공약이겠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시장 창이고요. F4는 행성과 섹터인데, 섹터 자동화와 종속국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창이라 지금 이거를 알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잘 쓰지도 않는 창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5입니다. 보면은 거주적합 행성 확장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태양계 시작이기 때문에 이 화성을 테라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테라포밍 후보지. 근데 이거는 과학이 더 발전된 다음에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알파 센타우리랑 바나드랑 탐험을 하고 이 친구로 항성기지를 건설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떠요. 고급 자원 매장지와 뭐 크기, 거리, 지구 개수, 변동치 상태 이런 게 뜨는데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입니다. 잘 쓰면 좋은데 잘 쓰기가 힘들죠. 우리는 지금 확장주의자적인 외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주의자란 건초기지 건설 비용이 마이너스 10%가 줄고, 식민지 개발 속도가 15%가 늘고, 국경 마찰이 100%라고 돼 있는데, 국경 마찰은 외계 제국과의 국경, 지금 보이는 게 이게 국경이거든요. 한 칸짜리 국경. 맞닿았을 때 외교적, 군사적 마찰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우호도가 떨어지겠죠. 국경 마찰이 100%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고립주의자입니다. 사절을 파견하는데 관계 개선 또는 관계 훼손을 하는데 매월 0.2의 무언가를 소모합니다. 이 무언가를 이제 설명할 차례가 왔군요. 자, 영향력입니다. 이제 통합력이랑 반대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향력은 자신이 해외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자원인데, 땅을 넓히거나 협약을 맺거나 그럴 때 써지는 자원이고, 후반 가면은 거주지를 짓다든지 링월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지에 쓰이는 자원입니다. 이 영향력은 기본 3으로 해가지고 세력 투사에서 최대 2, 시행령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 하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력입니다. 통합력은 혹시 문명하신 분 있으면 느낌이 비슷하실 거예요. 문화력처럼 돼 있는 거랑 전통 같은 거를 찍을 수가 있는데, 통합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통도 채택하고, 뭐 이번 3.3 패치에 생긴 행성 승천 등급도 업그레이드하고, 뭐 시행령을 킨다거나 유물을 발동시킨다거나 아주 쓸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소모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만의 세계를 꾸려날 거다, 고립주의자를 채택을 하면은 통합력을 10% 더 올려주고, 외교 가중치가 마이너스 50이라고 돼 있는데, 외교 가중치는 후반 중반에 들어서서 은하에 있는 제국들을 대부분 만났을 때 은하 유엔 같은 게 열립니다. 은하 유엔에서 이제 자신의 발언력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외교 가중치인데, 고립주의자는 그 외교 가중치가 적어요. 거기에다가 외교적 영향력 비용도 늘어납니다. 대신 이제 통치 윤리 간 선호도가 25%가 되는 보너스가 있네요. 협조적인입니다. 협조적인은 우주적 인싸예요. 외교 가중치도 올라가고, 사절 관계 개선 속도도 50% 증가하고, 국경 마찰이 50% 줄어들고, 작전 비용과 작전 유지비는 네메시스 DLC에 추가된 건데, 이거는 첩보입니다. 첩보. 지금은 첩보를 볼 수가 없는데, 외계 제국을 만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외교창과 동시에 이런 것처럼 첩보창이 있는데, 그 첩보의 작전 비용과 코스트를 올려주는 그런 뜻입니다. 공격적인입니다. 공격적인은 이 우주를 정복해서 우리 단일 제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채택을 하시면 되고, 관계 개선 영향력 0.25가 소모된다고 돼 있죠. 관계 개선 안 한다는 그거예요. 전쟁 피로도 획득, 전쟁 수행하면서 염전도 덜 획득을 한다는 거고, 함대 수용력, 이 함대 수용력 넘어가면은 비용이
추가돼요. 이것을 늘려준다는 거고 영유권 주장 비용도 준다고 하네요. 이 나머지 3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땅을 많이 넓힐 거다. 확장주의자도 괜찮고요. 나는 통합력, 내정을 펌핑시키겠다. 고립주의자도 괜찮고 전쟁 철학입니다. 방어전쟁은 나 방어만 할게. 니들 쳐들어오면 영유권 주장을 하겠다. 그거고요. 해방전쟁은 이념전쟁 같은 게 가능해집니다. 이념전쟁이란 또 무엇이냐? 통치윤리관에 따른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지국련은 보면은 광적인 평등주의의 외교정 선언해요. 이 윤리관과 다른 애들에게 이념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제한전쟁은 그냥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상대방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3개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선빵을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방어전쟁은 아예 선빵이 불가능하고요. 해방전쟁은 다른 이념 사이에서 선빵이 가능한 대신 이제 영유권 주장이 전쟁 도중에만 됩니다. 무제한전쟁은 말 그대로 상관이 없고요. 궤도폭격 이거는 처음에는 무시하세요. 재정착 금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조촉 수칙입니다. 조촉 수칙이란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외계인을 만났을 때 그 외계인에게 내가 공격적으로 대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대화를 해서 좀 더 관계를 스무스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정책인데요. 공격적은 상대방 과학자나 건설성 같은 걸 납치를 할 수 있고 걔네들을 막 해부를 하거나 해체를 해서 나의 과학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신중화는 상대방을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난이도가 낮춰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도적은 보통 중립대상 공격 안 되고요. 다른 제국들이 우리와 통신을 개설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성공적인 첫 접촉마다 얻는 영향력이 50%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성공적인 첫 접촉 과정마다 얻는 영향력이 50% 증가. 아까 말했죠. 영향력은 얻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공적인 접촉, 가끔 나오는 이벤트, 굴욕전쟁으로 100씩 얻는. 그 다음에 국경 상태입니다. 개방과 폐쇄. 그냥 만나면은 너 우리 땅 지나가. 이게 개방이고요. 폐쇄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 자신의 국경에 막는 그런 행동인데 보통 개방을 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개방을 해야 외계 제국도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개방을 하시는 게 낫고요. 제국 스타트에 따라서 폐쇄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개방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시고 개방하거나 폐쇄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과학선을 뽑아서 드넓은 우주를 탐사를 하는데 만약 개방을 안 해놨다? 상대방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그 과학선이 행방불명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고 다른 제국을 만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제 정책입니다. 와, 정책 진짜 설명할 거 많은데 처음에는 지국련은 혼합경제로 돼 있습니다. 군사경제에 있을 때는 직업으로부터 합금 25%, 소비재 생산량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는 거고요. 민간경제는 반대로 소비재가 생산량이 25% 늘어나고 합금 생산량이 25% 줄어드는 그런 경제입니다. 소비재와 합금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그렇다고 혼합경제를 하시면은 이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나 군사경제 둘 중 하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게임은 팝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전쟁을 해서 상대 팝을 내 팝으로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군사경제를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초반 스노우볼 굴리려고 과학의 통합에 집중하겠다. 민간경제를 찍어서 소비재를 생산을 늘리고 이제 내실을 다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정책은 참고로 한번 선택을 하면은 다음 선택까지 10년 동안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아시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군사경제로 가겠습니다. 이 게임은 합금이 진짜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기본으로 부의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죠.